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만이 발행 업무 인가를 받은 가운데 나머지 4곳은 아직 심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8,000달러를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이 최근 나흘 만에 24%가량 급락하며 5,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로 투자가 몰리면서 가격의 급등락을 반복하며 큰 혼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우건설 예비 입찰에 호반건설과 미국의 에이컴 등 국내외 10여 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은행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찰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에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게임사 넥슨과 넷마블 게임즈,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을 앞세워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NC소프트가 1조 원 클럽에 가입하게 됐고 넥슨과 넷마블은 무난히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0포인트 하락한 2530.35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50포인트, 2.86% 상승한 741.38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2,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동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4,200원어치 이상의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시장이고 또 이전에 대표님이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꼼꼼한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자유롭게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국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또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최장기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인 대표님의 장중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자,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녹화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이 또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욱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주에 내내 대표님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2% 넘게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오늘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네, 제가 한 10일 전에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횡보할 것이다. 정말 여기서 잘해야 약간 올라가는 정도. 근데 조정도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어쨌든 종목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만족스러울 정도의 종목 장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예상대로 맞았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2개월 내내 매매하는 것보다 2개월 동안 매매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중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 이거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집중하고 비중이 높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장세가 좀 뜨겁긴 한데 너무 또 추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시장 앞으로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매주 무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경제TV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에. 과거에 제가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활동할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평택촌놈은 도대체 언제 무료 방송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월화수목금 최선을 다하고 주말에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정말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 무료 방송에 300명 정도 들어와도 실제로 강연에 오는 분들은 100명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보다 강연의 참여자가 훨씬 작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월 4일 강연에 무려 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방송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차피 하는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단순하게 주식 한 가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은 걸 전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봉사할 때, 이때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아주 뜨거웠던 무료 방송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더라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 9시에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안에서 대표님이 그동안 방송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욱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저녁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저녁 대표님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양시장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또한 엇갈렸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한변탕에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8월 예측했던 11월 코스닥 광풍 지속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8월에 예측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11월 코스닥 광풍이 지속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오늘 코스닥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분명히 8월에 그랬습니다. 8월에 만약에 코스닥에서 강한 반등이 안 나오면 11월에 나올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저는 현재형 해설하는 거를 상당히 저는 그거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는 분석하고 예측해 얘기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해설하면은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해야 이게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분야에서 아주 초고액의 몸값을 받는 선수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는 분석하고 예측해서 전달해 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투자자도 명심하세요. 남하고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생각해갖고 어떻게 이길까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 소수만 성공하는 거는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주식 투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이게 코스피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한 10일 전부터. 날짜로는 10일, 거래일수는 한 7, 8일 되겠죠? 횡보하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크게 조정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폭등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무섭죠? 오늘 역시 제약주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건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10일 전보다 또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또 추격 매수가 나올 겁니다. 초보자는 욕심 때문에, 경력자는 조급증 때문에 추격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52주 신고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역대 최고가 뭐 최소한 뭐 월중 최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가담을 못했던 분들이 지금 추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추격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든 인위적인 조정이든 조정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담하지 못했다면 굳이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거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뭐 나는 그냥 계속 홀딩할 거야.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럼 뭐 홀딩하세요. 뭐 평가 얘기라면 굳이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뭐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없는 분들 왜 추격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단순한 사람들은 그래요. 평천님 어차피 지수 간다면서요. 코스닥 강풍이라면서요. 근데 뭐 매수해서 홀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단기 고점에서 매수할 경우에 어떤 불상사가 있냐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동안 허송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단기 고점 매수하고 조정 받아요. 다시 반등 나와요. 드라마 장이 좋은 반등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담 못한 사람은 굳이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노의 정석투자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향적인 매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이 진정한 고수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제동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담 안 했던 사람이 추금을 잘못하면 허송세월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뭔가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바닥형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거 아니면 1차 상승 왔다가 조정받은 종목 이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추천한 건 아닌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냐?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장중 방송에서도 추천했고요. 9월 강연회 때 중기 추천 종목으로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초순에 제가 18,500원 정도에 매수가 되는데 오늘까지 약 181%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미 다 던졌어요. 던졌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도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까지 빨리 급등할 줄 몰랐어요. 중기 종목이라서 그냥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 50%, 6개월에 한 100% 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저도 놀랐던 게 이게 9월 초에 사실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때 분명히 중기 종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던지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갖고 있다면 뭐 내일 정도 좀 정리해줬다 또 다시 밀리면 재매수하고 안 오면 다른 종목 잡으시고요. 없는 분들은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뭐 대충 잡았어도 100%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아쉬운 분들은 제가 하나 약속을 해드릴게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수요일, 더 늦으면 목요일. 그래서 제가 뭐 동시효과가 되든 장중이 되든 강연에 참석했던 분들 추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강연에서 제가 종목 추천을 2개 했습니다. 저는 절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연에 참여한 분들한테 종목 뭐 작게는 10개, 많게는 한 30개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강연에 참석한 분들 모독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을 위한 강연회가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강연회죠,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장난친 적 없습니다. 이번에도 딱 2개 드렸어요. 2개 정도면 딱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을 했었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2 종목에 대한 어떤 추가 전략 문자를 보내던가 아니면 새로운 걸 하나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주에 안 드렸어요.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제가 제2의 셀트리온 제약 가능성인 종목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가, 매수가, 손절가만 반드시 지켜주세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매수가, 손절가. 만약에 매수가 안 오면 섞지 마세요. 됐다가 만약에 손절가가 온다 그럼 손절하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은 뭐 10% 수익해서 매도하든 50%까지 가든 제가 상관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연의 추천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추경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기준가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딱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실제로 하루에 0 또는 3개 정도만 매수 사인이 납니다. 그래서 추천주가 절대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평택촌놈 주식투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경제TV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교육은 11월 26일이 온라인, 12월 9일이 오프라인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한 달 전이었죠. 그때 한 번에 쫙 올려드린 게 왜 이러냐면 이걸로 일단 공식적인 교육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온라인, 마지막 오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중 방송에 제가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의 셀트리온 제약 강연회에서 또 약속을 해주신 만큼 오늘장의 셀트리온 제약이 또 9월 방송 강연회 중기 추천 이후에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연회 오신 분들 연락처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또 종목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급적인 부분이 완전 엇갈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해졌고요. 대형주 하락으로 3일째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와 제약주 폭등했죠. 그래서 코스닥 강풍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황 분석이고 이게 바로 흐름 파악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일 전에 뭐라 그랬죠?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빨리 가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당분간 좀 정체될 것이다. 근데 11월에는 코스닥이 좋다 그랬는데 역시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예측했을까요? 바로 국제정세를 파악한 거예요. 그럼 국제정세하고 주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국내 정치하고도 상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책이 이게 되느냐 마느냐, 어떤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되느냐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코스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광풍이 나온지 아십니까? 적어도 북한 리스트는 11월에는 없다는 게 확실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개인 세력이든 지금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근데 그전에는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기껏 매집해서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북한 표수 뻥 터지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이렇게 보고 뭐 선긋기하고 그래갖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특이한 일이 있었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가 5% 이상 상승이 102 종목 있습니다. 드디어 100개가 넘었어요. 참 어렵게 100개가 넘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 이하는 17 종목.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5% 이상이 마이너스 5% 이하보다 5배가 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종목 장세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한 100개가 넘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5% 상승 종목을 또 다시 한번 나눠보면 코스피가 17 종목, 코스닥이 85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투자하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투자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돈을 투입해도 결과가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철저하게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받고 장중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매매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뭐 코스피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고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양시장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과 유통업종이 강한 탄력으로 지수 상승 견인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이어서 알아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은 워낙 탄력이 좋아서 내일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대표님, 내일 양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횡보세 또는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요.
반등 시도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사실 이게 지수는 모임이에요. 여기서 지수가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중소형주 중에서 상승할 종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종목만 집중하자 설명드리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조정이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 역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을 추격하는 거는 과정상 비합리적입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좀 대비해보자 설명드리겠고,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갈 종목은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전망 알아봤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대표님이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안에서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장중에도 많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의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자회사 상장 소식의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아세아 시멘트 올라왔습니다. 한라 시멘트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하나투어는 일본 자회사 상장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108,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오늘 하루 최고가는 114,000원에 마감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하나투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하나투어는 8만 원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네, 상당히 탄력이 좋았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세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고평가된 거 맞고, 자회사 상장 소식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약간 좀 상투적인 호재죠. 왜?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회사 상장은 언제 결정할까요? 보통 1년 전에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에 나온 거는 확정적일 때 나오는 거고요.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추격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탄력 있게 가파르게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요. 현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시점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하나투어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아세아 시멘트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한라 시멘트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슈이고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17,500원 마감이 됐고요. 오늘 이 종목은 하루 동안의 변동성 많이 컸네요. 자, 대표님, 아세아 시멘트 오늘 최고가가 133,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호재는 맞습니다. 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에 지정된 거고요.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역시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보유자는 지금 매수는 반대합니다. 조정 시에 매수해 주시고요. 저평가된 종목이고, 한라시멘트를 인수 못해도, 크게 문제 없는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세아 시멘트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역시 조정 시 매수 의견이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은 하나투어와 아세아 시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평택촌놈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키스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는요, 오늘 21% 넘는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2,54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자, 대표님,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중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고요. 미부에 대한 추격을 반대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캐릭터가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확실하고 착실하게 어떤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락문화 쪽이라든가 제약주 중에서는 고평가 종목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오락문화 쪽 종목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매출이 아주 급등락을 해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장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재료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키스트를 지금 매수하는 건 반대하고요. 좀 조정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키스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의 탄력으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자제하시고 지양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키스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 올라왔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앞서 키스톤 좀 반대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14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6월 달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현대중공업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지속하세요. 사실 오늘 현대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속으로 좀 서글플 겁니다. 코스닥은 날아가고 코스피 대형주도 그럭저럭 버티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제가 이 종목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 6월에 이거 추세상승 안 된다. 던져라. 그리고 밀렸다 다시 또 반등 나왔을 때 계속 얘기했어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매도해라. 왜? 모멘텀도 없고 현재는 아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업종이나 테마를 어느 쪽으로 설정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주식 비중을 높일 건가 줄일 건가. 이게 결정하는 게 시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 어떤 테마로 갈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의 가치와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들, 거의 대부분의 주식 종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트만 돌려요. 그게 영원한 하수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초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 투자의 평택촌놈의 이 확실한 체계적인 이론을 좀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 현대중공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보유자는요, 현재 가격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지속하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손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에서 제약, 중소형주, 그리고 역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반도체, 중소형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테마는요, 미세먼지 후발주를 매수하고 선도주는 추격 반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 가운데 어떤 업종과 테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지 중요할 텐데요. 자,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업종에서 코스닥 제약을 꼽아주셨어요.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상당히 자주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코스닥 반도체 투자하자 그랬잖아요. 그쪽에 베팅하자고. 자, 그러면 이 사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일단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저평가됐는지, 어떤 게 차트가 평택촌놈 이론과 일치하는지 이걸 보고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이 차트 검색식 해가지고 된다고 이게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조지표는 절대로 참고하지 말아라. 무시해라. 보조지표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하수예요.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보조지표 띄는 거 보시는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전 전혀 안 봐요. 전혀 안 보고도 다 하잖아요.
원래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이 온갖 양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맛은 없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념 한두 가지 갖고도 기가 막힌 맛을 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는 습관 버리시고요. 차트부터 배우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왜 그러면 중소형주 얘기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제약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올라갔지만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형주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아직 가지 않은 옥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이 아니겠죠. 옥이겠죠. 네, 그리고 테마주는 미세먼지 후발주 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지난 7월 고점을 이렇게 뚫었어요. 네, 오늘 뚫었습니다. 확실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 제약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코스닥 제약도 마찬가지죠. 지난 10월 고점을 지금 뚫었습니다. 완벽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업종 지수로 본다 그러면은 제약과 반도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시장을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제약은 사실은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약간 성장성 개념, 약간 거품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반도체가 역전할 거라고 봐요. 업종 지수에서.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기타 제약과 관련된 그 대형주들 상승으로 이렇게 코스닥 제약 업종이 더 좋은데 어차피 전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더 이상 코스닥 제약이나 코스닥 반도체에서 대형주는 지금 추격은 반대한다. 조정 안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거 도무지 불안하다 잘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평택촌동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활용하세요. 쭉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 제약,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 찾아보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거기서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는 지금은 더 이상 선도주는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크리엔사이언스가 선도주란 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금요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올해 고점 뚫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름에 지난 7, 8월이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크리엔사이언스가 좀 답답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반등 나오고 올해 고점 돌파할 겁니다. 근데 올해 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되냐? 신고가예요. 역사상 신고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 저항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과가 좋아도 이거는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격하지 마시고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서 이제 겨우 조금 고개 들고 있다. 이런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대응하실 때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594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서울 반도체를 매수가 25,788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서울 반도체 흐름 어떨까요? 서울 반도체 최근에 탄력이 좋네요. 오늘은 3만 원대 돌파하면서 3만 1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서울 반도체 만 원대 중후반부터 우상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탄력 좋고요.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던 종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랭킹이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종목이고요.
결국 뭐 서울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SFA, 뭐 원익 IPS 이런 주의 종목들이 언젠가는 제약주를 제낄 겁니다. 네, 돌파할 거예요. 더 갈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매도 후에 재매수를 대기하자. 왜? 이게 이쯤 되면은 이제 만족을 하세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만족하고 매도하시고 없는 분들은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 대기를 좀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매수 대기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두산 818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7,000원의 비중 10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중 100% 실으셨어요.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는 9,390원 마감이 됐네요. 지금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자, 대표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략부터 먼저 짜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이분은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고요. 이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17,000원에 매수하신 게 대략 이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환산해보면 만 5년이에요. 만 5년, 60개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었냐?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때가 마이너스 80이었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40이 넘어요. 대략 한 마이너스 45% 전후 될 겁니다. 그럼 5년 동안 홀딩한 종목이 여전히 마이너스 45%. 한때 마이너스 80까지 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요.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교육을 받고 실전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폭이 꽤 크신 부분 가운데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기초교육을 다시 한번 좀 탄탄하게 하시고 다음 투자에서는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0416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유유제약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6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유유제약은요. 오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12,350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이시기도 하고 소폭의 수익권이시기도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번 같은 경우 잘 들어갔어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손절 10%, 수익 2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00원대 초반대가 다중매물대이고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 10% 그리고 수익 20%에 대한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까요? 자, 다음 문자는요. 211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알루코를 매수가 6,000원의 비중 50%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알루코가 오늘 3,630원이네요. 네. 종가를 확인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자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손실폭 너무 크시네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뭐,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본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장담은 못 하겠고요. 언제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요. 이분도 기본기가 없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2월에 매수하셨습니다. 하셔서 지금 11월이니까 9개월이죠. 한때 마이너스 40% 이상 평가손이었다가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해요. 계속 지금 호송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의 50%가 다 묶여버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 손절을 하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더 떨어지면 더 아래에서 잡던가 아니면 다른 걸 잡던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12개월 동안 매매한다고 해서 2개월 동안 매매한 사람보다 더 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10번 매매한다고 해서 2번 매매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장중에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생존한다. 그리고 지금 장주 올 때 그렇게 해라. 장 나쁠 때는 사실 교육 훈련이 안 됩니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좋으니까 더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오히려 10년, 15년 경험하셨던 분들이 제 말에 더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장중 방송에 가담하신 분들 중에서 전에는 초보자가 많은데 지금은 5년, 10년, 15년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이 관리 능력이 없고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은 손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크게 번 것도 없고 날린 것도 없는 초보자 여러분, 결국은 왜 이런 말 하는지 나중에 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준비하시고 본격적인 투자하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코 역시나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도록 하죠. 자, 다음 문자는요. 011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우리은행을 매수가 15,7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19,65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만 현재는 뭐 매수가 근처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네, 잘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매수 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중기 대응해달라. 왜 그러냐면 보통 우량주는 손절과 수익이 10에서 20 정도 돼도 금방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은행 지금 매수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은행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목표가 수익으로는 20%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7077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SNS텍을 매수가 5,880원에 비중 30%인데 계속 하락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최저점 4,100원을 찍고 난 이후에 4,5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6,000원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4,000원대 중반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저점인 줄 생각하고 사실 수 있고요.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손절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합니다. 워렌 버핏도. 왜 하겠어요? 손절하고 더 밀리면 싸게 잡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종목을 잡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다른 걸 갈아타겠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손절을 안 하면요, 투자를 하지 마세요. 아예. 어떻게 모든 투자가 적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왜곡과 변수가 나와서 더 힘든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했죠. 일시적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손실폭이 있으실 때 손절 라인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오신다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0858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고생하십니다. 롯데쇼핑 매수가 22만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롯데쇼핑을 지금 비중 50% 좀 강하게 들어가셨죠? 오늘 롯데쇼핑은 23만 5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비중 50%지만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고생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아마 제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에 뭔가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당분간 이렇게 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롯데쇼핑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해 주세요.
현재 한 6, 7% 정도 평가액인데 중기로 보유하시고요. 본전 오면 가차 없이 던지고 아니면 한 20%까지 좀 여유 있게 좀 끌고 와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20% 목표가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중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보유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25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수 앱지스를 매수가 7,605원에 비중 10%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이수 앱지스는 오늘 7,16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손실폭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좀 잘라내셔야 되는지 아니면 폴딩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도 같아요. 네, 반등하면은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마이너스 15% 손절하세요. 이건 사실 그 단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구간에서 들어가셨다가 손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단타 매매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도했다가 평가 손이면 일단 던지고 끝내는 게 정석이에요. 그 다음날 상승하더라도. 왜냐하면 단타 매매에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하루에도 20% 손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잘하다가 한 번 단타 못하면 그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더 빠지면은 좀 눈여겨보셨다가 언제든지 단타 매매를 가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수 앱지스는 반등 시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 그리고 단타 매매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정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자는요. 405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하나금융지주를 매수가 48,000원에 비중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45,350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략 한 10% 정도 평가 손인데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세요. 약간 아쉬워요, 매수 가격이. 종목 자체는 문제는 없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대충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1선 아래라든가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러면 제 이론대로 한다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던가 여기서 했으면 딱 좋았겠죠. 지금이 오히려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달라. 그리고 제 차트 이론이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조금 아쉬운 매수가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등 시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이고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1시간 꽉꽉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조널 정석투자 1시간 동안 좀 알찬 내용과 그리고 주식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대표님이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도 많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